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이게 잠시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환 언더프레임 대표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모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좀 현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원래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사실 많이 모르시지만 올해 들어서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오른 자산을 꼽으라고 하면 세 손가락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연초에는 한 15,000달러 정도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34,000에서 5,0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한 2배 넘게 오른 셈이죠. 네. 네. 지금 금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네.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안전자산으로 몰리니까요. 네. 비트코인도 좀 그런 요인들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이슈들이 좀 군데군데 있었나요? 일단은 뭐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면 최근에 벌어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네.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비트코인 상승은 그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보면은 요즘에 이제 나스닥이나 어떤 미국 주식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네. 국내 주식은 더 그러니까요. 많이 떨어졌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산 시장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분위기인데 지금 비트코인만 좀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금 가격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전쟁 이후에. 네. 근데 왜 많이 올랐는고 하니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지금 현물 ETF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호재가 올해 6월 달에 처음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밥이 얼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EC가 지금 승인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심사가 통과가 되게 되면 비트코인 쪽으로 기존에는 없었던 어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이제 쭉 보니까 지난 8월 말쯤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고 네.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40% 정도가 오른 건데 네. 이게 아주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네.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계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호재냐고 하면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면 지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사셔야 되는데 네. 이 과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기존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법인 투자가 쉽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 약점이었는데 ETF로 이걸 만들게 되면 이제 그런 제약 없이 누구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네. 것이죠. 그 화폐처럼.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선물 ETF가 있어요, 이미. 있는데 현물 ETF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현물 ETF는 운용 과정에서 네.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물을 사야 됩니다. 운용하는 쪽에서.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 이게 일종의 매수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네.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현물 ETF 승인을 굉장히 좀 기다려왔던 측면이 있는데 올해 6월 달에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1위 자산 운용사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 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얘기가 이제 흐름을 타기 시작했죠. 엄청나게 자산이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네, 그렇죠. 이걸 그 신청하는 서류 내므로 인해서 사실은 이거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서 좀 한번 튀어오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네. 뭐 6월 말해서 7월 초까지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20% 정도 올랐고요. 근데 이제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최장 240일까지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길잖아요. 네. 근데 호재가 있었는데 뒤에 후속타가 없으니까 그렇죠. 240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네.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 갈수록. 네. 그래서 올랐던 20%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8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여기는 이제 원래 크립토를 하는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곳이고 GBTC라고 하는 ETF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탁 그 상품을 운용하고 네. 있던 회사인데 뭐 블랙록이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현물 ETF로
바꿀래, 전환할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SEC에서 안 돼, 니네 못해 라고 했는데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겨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님? 이라는 이제 내러티브가 시장에 이제 기류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조금 가격 측면에서 좀 많은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네.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8월 말 이후에 네. 한 30% 정도 오르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 현물 ETF를 신청한 게 그레이스케일? 예, 네네. 케일로 알고 있는데 네. 케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법원에서 이긴 거니까 네. 그럼 이게 좀 호재가 되면서 조금 가격이 오르는 좀 뭐랄까요 상승 동력이 됐었고 네. 이게 지금까지도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거. 그런 게 있었고요. 네. 중간에 또 하나가 뭐가 네. 있었냐면 이제 지금 가격이 한 34,000에서 5,000달러 사이인데요. 한국 돈으로는 한 4,700만 원 정도. 근데 이 가장 최근에 한 25% 정도 오르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아까 블랙록이 이제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요 그 ETF 상품에 대한 티커 관리를 미국 예탁결제원이라는 기관에서 하게 됐는데 네, 그 사이에 네네. 네. 이 미국 예탁결제원이라는 기관에 이 티커가 어느 날 보니까 상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가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티커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뭐 거의 완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승인만 남았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갑자기 그냥 가격이 하루 만에 그렇게 올랐는데 네. 재밌는 것은 그 사실 이 티커는 8월 달에 이미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ETF 신청을 했을 때 되게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밟게 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미리 신청을 해놓은 거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딱히 호재는 아닌데 호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지금 그 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했으니 SEC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는 투자자들도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네.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아직 교통 정리가 덜 됐어요. 네. 가령 이제 SEC가 거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소송에서 져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이겼는데 보통 8개월이고 그레이스케일이 2021년 10월에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신청에 대해서도 SEC가 8개월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송의 이제 재판부의 판결 자체는 여기서 이 거부를 했던 행정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 무효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남는 문제는 뭐냐면 8개월을 거의 다 썼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되나? 그럼 또 8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문제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문제예요. 예, 클리어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걸 젖혀놓고 생각하더라도 그럼 블랙록 ETF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신청을 했고 이제 카운트는 7월부터 돼서 내년 3월까지가 마감이에요. 데드라인이 내년 3월에는 무조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승인을 하든 거부를 하든.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은 거죠. 시간이 이미 와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0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11월이고 벌써 요 3월 앞전에 이제 그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네. 아크인베스트에서 또 신청한 ETF가 있습니다. 그거는 데드라인이 내년 1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지금 ETF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일단 24년 1분기에 무조건 이건 부러진다. 결론이 날 거다. 네. 네. 그리고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하니까 네. 어쨌든 SEC는 지금까지는 안 돼 이렇게 해오던 기관이었는데 SEC의 어떤 논리가 한 축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SEC의 논리는 뭐였어요? 거부나 이제 안 된다고 하는 확률을 좀 높게 치는 쪽은 SEC에 손을 들어줬을 텐데 네.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가격 조작의 위험이 있다. 현물 ETF가 됐을 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크립토 업계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좀 신뢰가 안 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SEC에서 내는 논리가 논리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선물 ETF는 다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선물 ETF에는 가격 조작의 위험성이 없냐 그러면 이런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레이스케일과의 네. 소송에서. 재판부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선물이랑 현물이랑 뭐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설명해봐 그랬는데 SEC가 설명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 거라서 네. SEC가 내세우는 논리 자체가 이유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격 조작 위험성 그리고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특히 현물을 어디선가 사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디서 살 거냐 이런 문제들 네. 예. 시장 크기가 너무 작다 비트코인이라는 이 상품은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좀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월가에서는 뭐 승인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 월가에서 좀 잘 나가는 유명한 이 애널리스트들은 한 내년 1월에 자기는 뭐 90% 정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네. 하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미국 사람들 특징이 이래놓고 말 또 바꿉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긴 한데 네. 저도 사실 이게 100% 될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번 그 특히 이제 SEC 수장인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히스테릭한 모습을 올해 들어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저 사람이 약간 그 좀 비이성적으로 그냥 이거 안 돼 이러면은 또 소송해야 네. 되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해시덱스라고 하는 브라질 네. 그 자산운용사의 ETF 상품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상품 보고서는 이거는 뭐 거의 되겠다. 그래서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라고 저도 한 9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시덱스 보고서가 어땠길래 좀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블랙록을 포함해서 한 12개 정도의 상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11개 정도, 그러니까 얘 빼고 나머지 전부 다는 비슷해요, 구조가. 이제 현물 ETF니까 비트코인을 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에서 공수해 오겠다. 그리고 가격 조작 위험성은 감시 공유 계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SEC가 되게 좋아하는 계약이거든요. 네. 이걸 도입해서 가격 조작 위험성을 없애겠다. 요게 두 가지가 골자인데 그게 이제 언제든 좀 들여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계약인 건가요? 네네. 네. 그런 두 가지가 골자인데 이제 해시덱스 ETF의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CME 그러니까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모든 액션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줄게. 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자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걸 설명하기에 너무 좀 짧아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SEC의 반대 논리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예요. 너네 크립토, 뭐 코인베이스, 우린 못 믿겠어. 약간 이건데 CME는 지금까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네. 그 규제 당국의 규제 하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잘 굴러왔던 이상하지 않은 사실은 주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모든 액션이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니까 네. SEC 입장에서는 사실 이 ETF 상품을 반대할 논거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 블랙록 ETF가 나왔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사람들이 이제 좀 저울질을 했어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ETF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도 블랙록이니까 이건 될 수 있지 않을까? 블랙록이 또 뭐 미국 정부랑도 친하고 바이든 정부랑 또 친분이 있고 하니까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다고 논리였는데, 한다면 네. 해시덱스 ETF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논리로 봤을 때도 그냥 강짜를 부리기 쉽지 않다. 네. SEC가. 그래서 이거는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미 $10,000가 올랐잖아요. 여기서 더 오를 거냐.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보통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호재가 있는 것들을 좀 당겨서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도 좀 당겨서 온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뭐 승인도 아직 1월에 날 가능성이 있고 나게 된다면 네.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계속 오를 것이냐 요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관측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블랙록 하나에만 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령 해시딕스라는 상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못 맞겠는데라고 생각이 들면 전부 다 열어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곳들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ETF는 돌리려면 비트코인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사야 됩니다. 네. 이걸 다 시장에서 사진 않겠죠. OTC 거래를 하거나 그런 이제 아마 경로를 거치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기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가격에 대한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매수세가 많지 않은데 이러면 내려가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시총이 6,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ETF를 했을 때 들어오게 되는 돈이 100억에서 1,000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가격은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오른 가격이 또 유지가 될지 이런 부분은 또 좀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수준보다는 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CME 거래소에서는 굉장히 매수세가 강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매수매도 추천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이제 크립토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상승을 기대하는 네. 이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그게 왜 이제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여기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알트코인 이걸 팔고 알트코인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원리인데 비트코인 ETF 재료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산 비트코인은 팔 수가 없어요. 갖고 있어야지 이걸 운용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팔 수가 없는 물건인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립토 전반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산군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나머지는 가치가 동반해서 상승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라는 알트코인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쪽이신 거네요. 이번에는. 네. 네. 지금 현재도 실제로 이번 상승에 알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 알트코인이 있기는 한데 네. 메이저 중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어떤 상승의 그 내러티브가 명확하게 서 있는 네. 그런 이제 코인들 위주로 올랐고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 알트코인인데 네. 이더리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 음. 비트코인이 한 25%, 30% 오를 때 이더리움은 10% 정도, 한 13% 정도 올랐을 건데 네.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투자자들이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네.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좀 떨어뜨려서 봐야 된다. 비트코인 ETF와 알트코인 자체의 연동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뜨려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현물 ETF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오를 것인가. 또 내년 4월에 반감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겹호재가 될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선물 ETF 때와 금 ETF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가를 좀 보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 ETF 같은 경우는 한 7년? 거의 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하여튼 7년 정도 네. 그 이상을 네. 거쳐서 한 3배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비트코인도 그럼 3배 오르는 거냐, 10만 달러 가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그렇게 대입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봐야 되죠, 아무래도.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뭐 찻잔 속에 태풍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매크로 상황이 되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이후부터 좀 나스닥도 죽쓰고 있고 다 죽쓰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네. 이 기대감으로 올라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고 뭐
지금 또 관측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하반기 정도에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제 그 탄력을 받으려면 사실 뭐 한두 번 금리 인하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은 좀 운이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섹터의 투자자들은 정말 계산할 게 많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ETF 요 굉장히 강력한 재료 하나 때문에 사실 지금 생각하는 게 되게 단순해진 네. 약간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반감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면서요. 뭐 그렇긴 한데 네. 반감기의 논리는 뭐냐면 네.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을 할 때마다 자연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비트코인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래밍 돼서 그러니까 이 공급량이 있는데 이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많아지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네. 이게 반감기의 네. 논리인데 벌써 반감기가 이제 꽤 여러 차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반감기에서 줄어드는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왔던 네. 반감기보다는 지금까지 반감기는 네. 그냥 확 줄어들었는데 네. 내년에는 좀 찔끔, 그 다음에는 더 찔끔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도 이거는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네. 반감기가 지나면 1년 전으로 해서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러티브가 이제 약간 투자자들의 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런 결과를 네. 낳을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SEC에서 네. 승인을 해주는 거 말고 좀 다른 경우의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라든가 네, 있죠. 당연히.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SEC에서 이제 뭐 다 거절하는 거죠. 다 거절하는 건데 그 경우에도 사실 이게 이제 크립토에서 예전에는 거절 이러면 그냥 이렇게 약간 찌그러지는 분위기였는데 네. 요즘 안 그렇거든요. 악착같이 소송 붙어서 리플 소송도 이겼고요. 그레이스케일 소송도 이겼고요. 그 미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게 뭐 관치 금융을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네. 이런 나라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하지 마 이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미국은 이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일관성을 지니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하는 그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그레이스케일도 그걸로 이긴 건데 아마 바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 있어서 비장의 무기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한번 갔다 온 친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거절을 당했다가 소송 가서 이겨. 예, 지옥에서 다시 네. 살아 돌아온 네. 친구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 다시 한번 거절을 할 때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SEC가. 안 그러면 또 법원 가서 또 망신당하고 여기서는 망신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민사소송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업계에서는 거절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레이스케일이랑 그 맞붙었을 때 승소를 했을 때 가지고 온 논리가 너무 빈약했던 그렇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보니 얘네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그 이면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다시 소송을 걸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게 또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사람 중에 돈나무 언니로 이제 유명한 캐시우드. 사실은 이 비트코인 오를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많이 팔았어요. 아, 비트코인을 판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분이 비트코인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GBTC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레이스케일 아까 네. 그레이스케일이 만들었던 네. 신탁 상품 비슷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을 매도했나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량 좀 매도를 하고 어쨌든 본인들 ETF가 있으니까 또 뭐 그걸 준비하는 절차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건 상반되는 그런 행위는 아닌 네, 거네요. 상반되는 그러면. 행위는 아닌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뭐 시장에서 크게 봐야 될 만한 그런 행위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네,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지금 좀 유의를 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그거 확실한 거네 이러면서 네. 이제 대출을 오를 알아보시는데 거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최악의 경우에는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크게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조정을 크게 당할 네.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아까 소송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한 1년, 2년, 뭐 3년 정도의 장기 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쨌든 도입이 될 거고 해결이 될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캐시우드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지금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생각하고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장기로 네, 보는 투자 네.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장기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거 들어가 봐라 이게 고민이었는데 사실 업계에서 굉장히 장기 투자를 이제 하시는 성향이 네, 또 네. 그런 성향의 분이랑 대화를 하고 아 되게 멍청한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뭐 한 3년 있으면 오르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사실 지금 사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막 뭐 당장 뭐 ETF 뭐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이제 저 같은 사람 많이 나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또 혹해서 또 대출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위험하다. 네. 그냥 있는 자산에가 좀 길게 가는 건 괜찮지만 네. 빚을 내서 이거를 무리를 해가면서까지는 투자하지 말라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 마음 먹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서.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이번 그 진격의 비트코인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가게 될지 계속 진격을 하게 될지 좀 길게 보면서 긴 호흡으로 네, 좀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